최근 브릿지워터의 CIO가 올해 상반기에 매크로 예측이 빗나갔음을 인정하고 본인들이 틀린 이유와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된 앞으로의 전망까지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오늘은 이 핵심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CIO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경제신문을 보는 분들이라면 금리라는 게 얼마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금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뉴스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건 미국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기준금리이겠죠. 하지만 이 기준금리와 시장의 실제 금리가 항상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이고 여기 그래프에 보이듯 미국 단기채의 시장금리는 실제로 5.5% 근방에 머무르고 있지만 10년 국채의 시장금리는 아직도 4%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10년 이상의 장기금리가 다른 종류의 금리보다 금융시장 전반, 특히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 원인은 간단한데요. 주식은 만기가 없는 아주 긴 듀레이션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의 금리를 볼 때 역시나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의 금리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금리와 주식시장은 거꾸로 움직인다. 이건 맞는 표현이지만 이걸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보면 장기금리와 주식시장은 거꾸로 움직인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브릿지워터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발표한 매크로 전망을 보겠는데요. 먼저 배경으로 2022년에 기준금리가 많이 상승했지만 브릿지워터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잘 하락하지 않으면서 2023년에도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예측했습니다. 이건 당시에 당장이라도 금리가 이제 하락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시장 전반의 예측과는 다른 발표였었죠. 그리고 미국 연준이 QT, 즉 장기채를 더 이상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 와중에 동시에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장기 국채를 계속 찍어내는, 즉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모두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유동성 감소를 리퀴디티 홀이라고 부르면서 이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최종적으로는 금융시장, 즉 주식시장의 추가 하락을 예측한 것이 브릿지워터의 연초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2023년 첫 8개월 동안 브릿지워터의 이런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는데요. 생각보다 끈질긴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이 첫 번째 부분만 맞았지 장기채의 금리는 4% 초반으로 낮게 유지되었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고 안정적인 장기금리와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덕분에 S&P 500과 같은 주가지수는 올해 들어 18%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분명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장에는 유동성이 계속 풍부했고 그 돈이 주식시장까지 흘러가면서 이런 상승세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브릿지워터는 본인들이 여기서 3번과 관련된 중요한 디테일을 놓쳤다고 인정했는데요. 예상과 달리 미국 정부는 장기채를 발행하는 대신 단기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기채를 2번 요소, 미 연준이 리포라는 패실리티를 통해서 대량 매입했다는 건데요. 여기 2, 3번 요소들에서 장기채의 물량이 늘지 않으니까 시중에 장기 자금이 축소되지 않았고 결국 유동성이 높게 유지되면서 금융시장의 하락은커녕 주식시장의 반등까지 이어졌다는 진단입니다. 그는 T백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장기 혹은 단기채 발행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총, 순 발행량의 차이점 등을 예제로 들며 설명하는데요. 이런 기술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브릿지워터의 설명을 직접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런 오류를 확인한 이후에 브릿지워터의 최신 매크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브릿지워터의 예상과는 다르게 미 재무부와 연준이 취한 이 움직임들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장기채의 순 발행량이 증가하는 기존의 예상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초에는 브릿지워터가 T백을 통해 발표되는 미국 정부의 계획을 놓쳤지만 이번에는 최근 정부 발표와 실제 채권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도 모르는 게 많다. 그리고 우리도 틀릴 수 있다. 이런 말을 먼저 깔아두고 향후 전망을 더 얘기하는데요. 기존 예상에서 여기 2, 3번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유동성 하락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예측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초의 예상은 틀렸지만 그 예측이 빗나가게 한 원인들이 정상화되면서 애초의 전망을 지금부터 그대로 다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예상보다는 더 약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불황기가 찾아오는 시나리오를 예측했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유동성 감소와 불경기는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하락 예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상으로는 향후 3, 4개 분기에 이런 것들이 모두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브릿지워터의 발표 내용 요약인데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빗나간 예측치를 참고했던 제 포트폴리오의 상황은 어떤지와 향후 대응 방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투자 자문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첫째로 브릿지워터는 제가 참고하는 소수의 매크로 전문가 중 하나이고 저는 직접적으로 매크로 전망을 하지 않고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제 개인적인 전문 영역인 개별 종목 리서치 및 숫자 기반의 가치 투자에 집중하는데요. 하지만 이 과거 영상에서 소개드린 대로 올해 상반기에는 비단 브릿지워터뿐만 아니라 다른 거장들도 사실 다 비슷하게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맞춰서 수비적으로 포지션을 해두었었죠.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에는 2022년 하락장에선 수비를 잘 해냈던 것과 반대로 올해는 시장의 상승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참고하는 매크로 과장들이 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손실을 내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기본적으로 방향성 베팅, 즉 단기적 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한 현금 비중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체계적인 방법을 소개한 이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대로 저는 현금 비중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포트의 나머지는 가치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채권 영상 등으로 설명드린 대로 지금은 현금만 보유해도 5% 중반의 확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저는 어떻게 포지션을 변경할 거냐 관련해서는 먼저 매크로의 큰 그림은 오늘 본 브릿지워터의 의견을 여전히 따를 예정입니다. 이건 제가 브릿지워터의 판단이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단순히 제가 활용하는 투자의 방법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매크로 관련해서는 그냥 거장들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계속 집중하는 거죠. 1년 정도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방법을 바꾸는 건 비합리적일 뿐더러 사실 브릿지워터 외에도 다른 거장들도 계속 부정적 시장 견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브릿지워터는 더 구체적인 포지션 변경, 특히 어떤 지역, 산업, 금융자산 등에 투자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추가 매크로 영상을 통해서 다른 거장들의 더 구체적인 최신 팁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을 보시면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SCHD라는 배당 ETF에 고작 1%가량의 적은 비중만 투자하는 이유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